안녕하세요. 영동 상천농원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인사를 드리네요. 요즘 제가 사과 판매, 이제 직거래, 전량 직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영상을 자주 못 올리네요. 오늘은 가수원 이제 실패하는 요인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 구독자분들이나 애청자분들이 이제 은퇴하시고 과일 농사를 이제 지으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일 중요한 세 가지.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 세 가지를 잘하면 성공할 수 있는 이제 가수원을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실패하는 그런 이제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제 세 가지를 제가 한 10년 동안 경험을 해보니까 유실수, 가수원은 제일 중요한 게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가원 조성이에요.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가원을 시작해서 이제 1년 안에, 2년 안에, 3년 안에 거의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기술적인 면, 과일나무를 재배하면서 생기는 기술적인 거는 차후에 얼마든지 그거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는 가수원을 조성하고 묘목을 키우고 거기에서 거의 80% 정도 그 가원이 실패할 건지 성공할 건지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가원 조성인데요. 가원 조성이라는 거는 이 나무들이 잘 자라게끔 그렇게 이제 토양을 만들고 이런 거를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보통 나무들은 보통 시골에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생활하다 보면은 이제 뚝방 같은 데 있죠. 뚝방. 배수가 잘 되는 높은 지대. 그런 데 있는 나무들이 유독 좋아요.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간단하게 해서 나무들 뿌리에 산소가 잘 공급이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산소가 공급이 잘 되는 것도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배수가 잘 돼야 돼요. 배수가 안 된다는 것은 아까 산소를 뿌리에 산소가 공급되는 거하고도 같은 이제 원리인데요. 지대가 낮거나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찬다든지 이러면은 거의 그 가원은 실패한다고 봐야 돼요. 그 뒤에는 아무리 좋은 기술을 적용을 해도 출발부터 벌써 틀렸기 때문에 거기서 거의 성부가 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가원을 조성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나무 심는 골 있잖아요, 골. 이 골이 좀 높아야 돼요. 비가 아무리 뭐 30일을 오든 뭐 50일을 오든 비가 왔을 때 물이 쫙쫙 빠져야 돼요. 요 뿌리 근처에, 그러니까 사과 이제 과일나무가 있을 때, 나무가 있을 때 한 1m, 양쪽으로 1m 정도는 두둑이 살짝 높아서 이쪽은 이제 좀 낮아가지고 이 골로 빠져야 돼요. 이 뿌리 부분에, 주간 부분에 근처에 물이 고였을 때는 산소 공급이 안 되고, 그리고 뿌리들이 거기서 죽어요. 죽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요. 병도 걸리고, 나무 수세도 떨어지고, 색도 안 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뿌리에 산소가 잘 통하게 만드는 토양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배수가, 비가 아무리 와도 배수가 쫙쫙 되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거의 뭐 50%는 가수원을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차후에 재배 기술 이런 거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해요. 뿌리에 산소 공급, 그리고 뿌리 근처에 물이 차지 않게 배수를 잘하는 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성을 했냐면은, 우리나라 토양 같은 경우는 좋은 흙, 그러니까 나무들이 좋아하는 그런 흙, 아주 좋은 흙들이 보통 토양에서 20cm에서 30cm 안에 다 있어요. 30cm 밑에 내려가면 거의 불필요한 그런 흙, 안반층이라든지 이런 게 존재하기 때문에, 특히 요즘 나오는 과실들은 크게 키우지 않기 때문에 뿌리도 약해요. 그래서 깊게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의 20cm에 뿌리가 다 분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좋은 토양은 보통 지표면에서 20cm 안쪽에 있는 것만, 안쪽까지만 좋은 그런 토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온 조성할 때 포크레인으로 양쪽에서 흙을 끌어 모아 가지고 이 나무를 심는 골에다가 좋은 흙만 모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중간골 같은 경우는 배수가 되는 중간골 같은 거 작은 노는 거의 언제 뭐 한 10cm만 파도 딱딱해요, 토양이. 그렇기 때문에 좋은 흙은 다 끌어다가 여기다가 이제 모아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뿌리들이 이제 한 1m 정도까지는 잘 이제 퍼져서 잘 되겠죠. 비가 와도 빗물이 잘 흘러내리고, 그러고 그걸로도 부족해 가지고 나무 심는 이 골은 나무를 심기 전에 한 1m 정도를 포크레인으로 파서 1m 깊이로 파서 보통 요즘은 유공간을 묻어요. 플라스틱으로 된 유공간, 그게 한 100mm 정도 되는 걸 1m 깊이에다가 이제 묻어요. 부직포 같은 거를 감싸 가지고 흙이 이제 그 들어가지 말라고 1m 정도에다가 유공간을 묻고 다시 흙을 끌어 묻고 그 위에다가 이제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러면 유공간이라는 거는 이렇게 경사를 지게 해서 물을 배수를 잘 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30cm 이하의 물이 고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30cm 밑에는 아무리 두둑을 했어도 물이 고여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높이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뿌리들이 이제 빗물에 의해서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죽는 경우가 생기고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유공간을 묻을 때 포크레인으로 안반층을 부숴놨기 때문에 거기는 물이 쫙 빠져서 한 1m 밑에 있는 유공간을 통해서 배수가 잘 되겠죠. 그리고 배수가 그 유공간을 통해서 또 산소가 공급이 잘 돼요, 뿌리에. 이게 엄청 중요해요. 이렇게 좀 어려워도 유공간을 묻고, 유공간을 묻었다 해서 평지로 하면 안 돼요. 나무 심는 데가 옆에 하고 평지가 되면은 나중에 유공간을 묻고 걸었을 때는 20cm, 30cm 이렇게 뿔르게 보이지만 1, 2년 되면 다시 빗물에 의해서 땅이 가라앉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쪽하고 이쪽하고 평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크게 문제가 돼요, 그게. 그래서 유공간을 묻어도 두둑을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저같이 이렇게 이 정도 해주면은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이제 뿌리가 손상을 안 입고 산소 공급도 잘 돼서 그게 나무, 건강하게 키우는 나무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스프링쿨러를 하고 점적 간수를 해서 가뭄 졌을 때는 물을 공급을 해주면 되겠죠. 그거는 이제 차후의 일이기 때문에 배수 관리, 뿌리에 산소 공급을 하는 거, 그게 이제 가온 조성할 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가온 조성을 해서 이제 이렇게 두둑을 만들고 점적 간수를 묻고 이런 다음에는 중요한 게 이제 품종 선택이잖아요. 품종이라는 거는 사과뿐만 아니라 감나무, 뭐 자두나무, 복숭아나무, 샤인머스켓 뭐 여러 종류가 있잖아, 유실수들이. 그래, 내가 선택하려고 했을 때 그 지방에 잘 맞는 그런 품종을 선택을 해야 돼요. 다 지역마다 특산품이 있는 이유가 기후 조건이 그 과일나무에 제일 잘 맞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가 사는 지역에 내가 가온을 조성하려고 했을 때 그 품종이 많지 않으면은 그 지역에는 그 유실수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 과일나무가. 그래가지고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만 이제 동떨어진 그런 지역에서 한 나무를 재배했을 때는 재배하는 그런 환경도 안 좋지만 또 판매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는 어떤 나무가 많이 재배를 하고 그거를 참고하셔 가지고 하면은 기술적인 면, 그러니까 재배 기술면을 습득할 때도 좋아요. 그래, 모여서 뭐든지 해야지 나만 사과나무 하나도 없는 지역에서 나만 사과 농사를 지면은 여러 면에서 아주 힘든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잘 품종 잘 선택하셔야 되고요.
또 품종 중에서도 감나무면 감나무, 자두나무면 자두나무, 사과나무면 사과나무, 품종이 엄청 많이 다양하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과나무 뭐 이런 것도 심어보면은, 사과나무도 뭐 조생종서부터 시작해서 중생종, 만생종, 자두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막 품종이 엄청 많아요. 보통 한 20가지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그 품종 선택을 잘하는 것도 엄청 중요해요. 그 지역에 맞는 품종, 아니면은 내가 재배하려는 그런 밀식 재배라든지 식재 거리를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따라서 품종이 또 달라져야 되고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품종 선택하는 것도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품종을 잘못 심으면은, 보통 유실수 같은 경우는 한 3년, 5년 이렇게 돼야지 경제적인 이제 나무가 되잖아요. 그러면 품종을 한번 잘못 심었을 때 3년, 5년을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고 다시 캐내고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젊은 분들은 괜찮은데 보통은 이제 은퇴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60 초반에 이제 가온을 조성해서 시작을 해도 경제적인 수용이 되려면은 어느 정도 되려면 5년 이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연세도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갱신한다는 게 거의 힘들잖아요. 그래서 품종 선택할 때 정말 잘해야 되고요. 어떤 품종을 선택을 했어요. 제가 선택을 하면은 또 그 품종에 따라서 식재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게 품종 선택을 해서 어떤 나무를 심을 건지, 그 나무 중에서도 또 품종이 워낙 다양하게 다 있어요. 어떤 유실수 나무라도 한 가지만 있는 거는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그 특성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제 하셔야 되는, 그게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해요. 첫 번째 이제 가온 조성, 두 번째 이제 품종 선택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나무 수영이에요. 나무마다 다 다른 수영이 이제 있어요. 감나무는 감나무대로 수영이 있고, 사과나무는 사과나무대로,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대로, 자두나무는 자두나무, 샤인머스켓은 샤인머스켓, 그런 수영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내가 그거 원칙이 있는 그런 수영을 인위적으로 완전히 다른 수영으로 바꿨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요즘 사과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밀식 재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밀식 재배라는 게 이제 품종이 이제 많이 이제 자라지 않는 그런 품종을 선택을 해가지고 밀식 재배를 하는데, 아무리 품종을 잘 자라지 않는 그런 품종을 만들었다 해서 재배 기술이 부족하면은 그게 나중에 밀식 장애가 와가지고 이제 폐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안전하게, 이제 은퇴하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재배하기 편한 수영, 그런 거를 이제 선택하셔서 검증된 수영, 그게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초보자분들이 이제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초밀식 재배를 했을 경우는 무조건 3, 4년, 5년 되면은 나무를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고, 제일 실패 안 하는 거는 제일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고 많이 기술이 보편화가 돼서 많이 알려진 그런 수영을 선택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제 앞서가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제 또 뭐 초밀식 재배 다른 거 도전할 만한데, 안전하게 하시려면은 기존에 하는 방법에서 조금 뭐 1m라든지 이렇게 시작하시는 게 좋지, 뭐 50cm라든지 이렇게 하시면은 나중에 문제가 크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이제 가온 조성할 때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 딱 3가지, 이제 안으로 깊게 들어가면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온 조성하고 품종 선택하고 나무 수영료, 이 셋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뿌리에 산소를 공급해주고 배수를 잘 되게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처음에 가온 조성할 때 어려운 점이 있어도 두둑을 어느 정도 만들고 유공간을 묶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하는 그런 가온을 조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이제 찍어서 올리는 겁니다. 좀 참고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동 상촌농원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